지금은 한미 관세 협상 중이잖아요.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린다면 한국과 미국이 25년 4월 2일에 트럼프의 25% 상호 관세 발표 후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죠. 4월 9일에는 90일 이후에 기본 관세는 10%예요. 이후 7월 7일에 트럼프가 협상 기한을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를 재확인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8월 1일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도 미도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며칠 전에는 진심인지 협상 압박 카드인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현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강화 펀드를 우리 정부 주도 하에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소고기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구글에 대한 정례지도 반출 허용 등과 같은 무역 장벽 완화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요구죠. 이게 미국이 일본이랑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 펀드 때문인데 550조 원 정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의 대미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야 한국 너네들도 동일한 규모의 펀드 좀 만들어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 본인들이 키워야 되는 제조업을 한국 쪽에서 돈을 내가면서 키워달라는 꽤 심한 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규모가 올해 한국 국가 예산의 80%를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펀드죠.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협상을 잘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현재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은 25%의 상호 관세, 50%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인 자동차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무역 적자의 감소를 원하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투자, 자국산 LNG에 대한 수입, 그리고 자동차 인증 및 쌀 쇠고기 수입,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있죠. 이에 한국이 내놓은 협상 전략 카드의 핵심은 약 4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조선산업 협력이 이루어지고요. 미국산 LNG 원유 수입 확대를 제한하면서 관세 완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7월 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방문을 했죠. 이때 루비오와 그리어와의 협상을 통해서 알래스카 LNG 및 조선 협력을 논의를 많이 했어요. 방문 이전에 여한구 장관은 6월 9일 미국 상공회의사랑 미리 어느 정도 조선 반도체 파트너십 강조를 하면서 관세 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봐달라 밑밥을 깔아놓기도 했고요. 7월 7일 모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다시 한번 알래스카 LNG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매를 관세 완화 조건으로 강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압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국산 LNG에 대한 수입을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이죠.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애초부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죠. 모든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주요 LNG 수입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매번 이걸 연계했어요. 이게 총 비용 440억 달러짜리 약 100조 입방피트 이상이 되는 알래스카 북극권의 천연가스를 1300km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남부 쿠쿠만으로 운송한 뒤에 액화하여 아시아로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알래스카 LNG는 아시아로의 짧은 운송거리죠. 일본까지는 약 일주일, 걸프만 대비 3주 단축이 되어 경제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와 카타르 LNG에 대한 아시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국내 정치적인 목표도 있는데 알래스카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 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죠. 트럼프는 이를 미국의 자원 잠재력 해방으로 포장하면서 국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립니다. 시계열로만 봐도 2월 7일에는 트럼프가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의 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죠. 이때 한국도 잠재적 투자국으로 언급을 합니다. 3월 4일에는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또 설레발을 쳤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긴 하죠. 그리고 재차 일본과 한국을 LNG 구매와 알래스카 투자 국가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3월 29일에는 대만 측에서 먼저 연간 600만 톤의 LNG 구매 의향서를 체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한국과 일본한테도 유사한 약속을 압박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1일 마감까지 LNG 투자와 구매를 계속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즉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 그거는 알래스카 LNG인데 미국과 반대측 협상국에서 이 카드를 어떻게 핵심 레버리지로 사용하느냐가 완만한 협상 타결의 키포인트겠죠. 자, 이렇게 미국이 던진 카드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비밀리에 커튼 뒤에서는 LNG 구매 확대에 대한 양,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검토에 대한 의견을 꽤 깊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월 11일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중동 LNG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에 대한 대응으로 알래스카 LNG 수입의 에너지 다변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또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구매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백악관의 조선산업 TF와 협력 중이라고 했었는데 한국의 조선기술,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쇠빙 LNG선 제작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이걸 관세협상 카드로 활용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부터 현재까지 총 비용 440억 달러가 되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직접 투자를 신중히 검토해왔고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GS에너지 등이 잠재적 참여 기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투자 규모와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비용과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이런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서 아마 금번 8월 1일 관세 협상 종료 시점쯤에는 대만의 사례를 참조한 LNG 구매 의향서 체결, 대우조선해양의 쇠빙 LNG 운반선 그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알래스카 LNG의 수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 같고요. 물론 근본 트럼프 정권의 관심사는 아니지만은 알래스카 LNG의 환경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탄소 포집, 저감 기술 협력까지 제안할 수도 있어요. 한국가스공사나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기술력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영상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하는 알래스카 LNG와 북극 항로의 시너지가 근본 협상 또는 그 이후에 양국 간의 무역 협정 및 관세 협상 완화를 위해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극 항로는 근본 정권에서 시그니처 사업으로 점지한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부산의 진해신항 착공도 그 맥락에 첫 삽을 뜬 거고요. 이 사업이 기가 막히게 트럼프가 원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과 그린란드로 뻗어나가 북극의 자원을 점유하면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넓히려는 미국과 러시아의 입맛에 딱 떨어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알래스카 LNG와 북극 항로 중 북서 항로와의 시너지를 봐야 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 항로 중에 특히 북서 항로를 주요 소송 경로로 고려해요. 알래스카의 쿠크만에서 한국, 부산, 인천 및 일본, 요코하마로의 운송은 북서 항로를 통해 약 7, 8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걸프만 경로 대비 3주가 단축되는 거죠. 이 한국의 부산 신항, 진해 신항이 북극 항로의 아시아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이런 연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빨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시적절하게 부산 진해 신항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북서 항로가 개발되지 않으면은 알래스카 LNG는 파나마 운하 또는 수에즈 운하 경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송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연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사업성이 저하를 가져옵니다. 걸프만 LNG 같은 경우는 기존 항로인 파나마 운하 25에서 30일 정도 걸리는데, 그리고 낮은 생산비, 알래스카 대비 톤당 0.5에서 1달러 정도로 저렴하다고 보고 있어요. 경쟁 우위가 있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북서 항로의 짧은 운송기간 7에서 8일 정도, 여길 통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개발 시에는 경제성이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에서도 이 북서 항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여러분, 이 북서 항로의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 카드 안에 한국이라는 카드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이점으로 부산 신항이 북극 항로의 아시아업으로 매우 적합하고요. 한국에서 알래스카까지 한 7, 8일 정도 소요. 이미 24년 부산항 같은 경우는 아시아 3위 물류허브로 북극 항로 개발 시에 LNG 컨테이너 수송 거점 역할이 가능하죠. 그리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쇠빙 LNG 운반선 제작 세계 1위입니다. 알래스카 LNG는 북서 항로용 쇠빙선이 10척에서 15척 정도는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부산 신항의 조선, 물류 인프라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한국도 25년, 26년 카타르 오만과의 LNG 계약 만료가 도래해야 하는데, 가격만 맞는다면 알래스카 LNG 수입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죠. 부산 신항의 북극 항로 허브화는 운송비 절감과 에너지 다변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산, 진해 신항을 북극 항로 개발에 에이스 카드로 활용해서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부산 신항의 북극 항로 개발은 알래스카 LNG 사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LNG를 아시아 국가들한테 팔고 싶은데, 그 항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선 기술이 부재하고요. 그리고 물류 거점을 삼아서 그 LNG를 재판매할 수 있는 부산 신항과 같은 물류 허브 및 거점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은 그동안에 조선 및 LNG 수입 카드에 더불어서 근본, 부산, 진해 신항 개발이라는 재미있는 카드를 트럼프가 그렇게도 원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연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시너지가 예상이 되시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을 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주한미군 철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어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되면은 미국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철수를 꺼릴 거고요. 방위비 부담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과거 북핵 회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많이 배제가 되었는데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부산에 생기면은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시킬 겁니다. 원산, 청진 등 북한 항구 개발에도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일 테니까요. 그리고 부산이 글로벌 물류허브가 되면은 중국도 이젠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사드 사태라든가 롯데마트 철수 등에서 중국은 언제나 한국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이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부산이 싱가포르, 샹하이가 되면은 주한 미군도, 북핵 회담도, 중국 및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들도 모두가 다 태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를 생각해보세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부산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 미국과 한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인 디쉬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예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의 메인 주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극 항로 중 북서 항로와 트럼프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의 연계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트럼프 외에도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북동 항로에 러시아가 있습니다.